미드섹션의 좀 강도와 드라이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피크위크 전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로딩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합 다음 날이 오히려 더 컨디션이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내추럴 바디빌더 김세현입니다. 저의 IFBB 첫 프로쇼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1월에 IFBB 프로리그 내추럴 리그의 종착역인 베네이더 프로 티켓을 따면서 그 시합에 집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시합을 좀 몇 개 더 나갈까 했는데 안 나가기로 했고요. 그 이유도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 겸 그리고 미드 시즌 빌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메소 사이클의 첫 훈련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도 안 할 거고요. 자극과 펌핑을 좀 확인하는 용도로 할 겁니다. 또 때마침 여기 MK 피트니스에 제가 또 좋아하는 왓슨사의 새 머신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해머스트렝스 MTS와 또 비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왓슨사의 핀로드 머신들이 해머스트렝스 MTS 라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왓슨 머신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난 시합을 자체적으로 피드백하는 영상이니까 대회 관련 팁들과 운동 관련 팁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3명 참가 중에 2등을 했어요. 좀 어중간하죠? 베네이더 티켓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또 명백하게 우승은 못했습니다. 참가자가 적었다 보니까 순위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은 좀 섣부를 것 같고요. 현장과 미디어상에서의 반응이 성적보다 더 참고해야 할 피드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뤄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무대는 확실하게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갔고요. 제가 설계한 방향은 확실히 컨디셔닝 쪽으로 확실한 인상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미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또는 객관적으로 미디어에서도 주목하는 타일러 선수가 근육량이나 볼륨감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하는 거는 저한테 되게 불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디셔닝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드 섹션, 복부가 제가 또 강점이니까 거기서 승부를 걸어보자 라고 전략을 세웠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드 섹션의 좀 강도와 드라이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피크위크 전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약간 로딩이 좀 덜 된다 싶을 정도의 보수적인 로딩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딩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무대에선 결과가 잘 드러난 것 같은데 뭐 저는 무대에서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이 관중석에서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가지고 괜찮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한테 큰 무기가 될 거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섹션 표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컨디셔닝 접근은 아마도 베네이더 때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합 결과를 통해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죠. 제가 어디에서의 경쟁력을 갖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 기준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운동을 해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포즈에서는 날카로운 외복사근을 포함해서 이제 복부, 그리고 백 포지션에서는 볼륨감은 좀 다소 부족했지만 분리도나 선명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신경 썼던 게 이제 포징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맨즈 피지크에서 좀 어필을 하면 좋고 보여주면 좋은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절제미라든가 자신감, 잘 다듬어진 느낌, 요컨대 전체적인 톤, 포징의 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무대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맨즈 피지크 특성상 개인 무대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규정 포즈도 없고 아무래도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제한돼 있고 정형화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톤이죠. 그래서 이 톤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또 저만의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보디빌딩 쇼, 보디빌딩 팬들, 심사위원들, 미디어들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도전적으로 포징 연출을 하면 거부감도 많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무게감 있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합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추어
때 또는 초보인데 너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오히려 좀 더 반감이 들 때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인 시각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따를 겁니다. 그래서 포징에 대한 것들 또는 발 포징하는 법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굴러있지 않게 날개뼈 뒤로 후방경사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날개뼈의 윗부분을 패드에 댄 상태에서 밀어 올려준다고 생각해보면 좋아요. 윗부분 대고 가슴 들리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준다고 고정을 하는 거죠. 쓸린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날개뼈 후방경사 잘 유지될 거고, 그 상태에서 그냥 팔만 잘 휘두르면 돼요. 오늘은 프로토콜 하에 RIR 3 정도의 강도를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TX보다 좋아요. 더 조정할 수도 있고 무게도 더 무겁고. 뭐 여기까지는 계획한 대로 잘 됐고 좋은 피드백이지만 안 좋았던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가 또 드러났던 무대기도 했어요. 어떤 점이냐면 바로 또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소 플랫했다. 피크니크 전략 때문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장거리 비행을 하고 나니까 평소보다도 플랫해졌고, 이게 하루 만에 잔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아니나 다를까 시합 다음 날이 오히려 더 컨디션이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흔히 하는 실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 감안하고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짰고 후회는 없고 괜찮았다. 다만 리미트 풀고 다음날 되어 보니 요렇게 다음번에 해도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정도의 경험적인 자료를 또 남기게 됐다. 그래서 이 플랫해진 것 때문인지 또는 장거리 비행 때문에 자세적으로 라운드 숄더 자세를 오랫동안 해서인지는 몰라도 오프 시즌 동안 잘 채워넣고 보완했던 등이 평상시보다는 더 납작해졌다. 그래서 등의 볼륨감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고, 포징에서도 좀 안 좋은 식의 버릇이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량 자체가 아직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 지점이기도 한 게, 이번 시합이 이제까지 이제 베스트 컨디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갔습니다. 73kg가 넘었었으니까요. 그거 봤을 때 여기서 더 근육량을 빠르게 올릴 순 없다. 당장 베닝이더까지는 이 상태를 재현하기만 해도 성공적인 상황에서 당장 이제 근육량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일러 한 명만 보고 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 맨즈 피지크 IF 프로 선수들 보면 저보다 근육량이 최소 5kg 정도 이상은 좀 나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3에서 4kg 정도 증량해야 경쟁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장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쉽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도 기존에 이제 다른 내추럴 바디빌딩 협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이 기준이고, 맨즈 피지크는 보디빌딩 카테고리 선수들보다는 더 근육량이 적어야 돼요. 그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서는 상체 근육량이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꽤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채워져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도 흑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보이는 이유, 그거는 바로 IFB 프로리그가 내추럴 기준이 아니고 통합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근육량 자체가 저 정도 선에서는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뭐 탓한다고 변명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랑 기준의 차이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좋은데? 자, 좋았던 점과 또 연결선상에서 안 좋았던 게 바로 이제 포징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개인 루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연습을 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교 심사에서의 대비가 좀 부족했다. 특히나 해외 쇼, 특히 미국 쇼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심사하지 않아요. 첫 인상 1, 2, 3초에 거의 다 결정되고, 그 순위가 거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브로 시청하셨거나 뭐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교 심사 딱 한 바퀴 돌고 끝났어요. 그 말은 거의 사실 라인업 등장 또는 개인 루틴 할 때 순위가 정해졌다. 아무래도 좀 타일러 선수가 좀 많이 여러모로 우위에 있는 그 점들이 많았다 보니까 순위가 사실상 비교 심사 전에 정해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참가 인원이 적을 경우는 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심사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 심사 때 좀 뒤집을 만한 전략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좀 아쉬웠고, 저도 어영부영 백포징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다음 이제 베네이더 시합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요소라고 느꼈어요. 오.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IFF 프로가 되기 전에 ICN이나 WMBF 프로 활동할 때는 제가 해외 시합을 나가면 상금을 탔어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원정 비용을 좀 충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IFF 프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다른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비해서 규모가 더 적고요, 상금 규모가. 그래서 이번에도 상금이 그냥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지급이 아직 도핑 테스트 결과 안 나와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안내받은 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착지인 베네이더 역시 상금이 적어요. 그래서 거의 100%를 스폰서나 또는 자비에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주 뒤에 있을 라스베가스 프로까지 참여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환율 이슈 여러 가지 등과 맞물려 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과감하게 이후 일정 접고서 딱 11월만 보고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졌잖아요. 베네이더까지 끌고 가면 좋을 점들, 그리고 그 전까지 채우고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점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데뷔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드 섹션에서의 좀 경쟁력은 원래도 있었지만, 지난 오프 시즌 그리고 시즌 동안 요거 케이블 크런치 많이 열심히 잘한 거, 이게 또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반 크런치에서도 힘드신 분들은 할 필요 없고, 일반 크런치 한 50개는 해야지 난 좀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케이블 크런치로 이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복근을 만드는데 케이블 크런치가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끝으로 이번 시합을 계기로 또 한 번 느낀 거는, 역시 보디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보디빌더라면은 무대에 올라야 되고 시합에 나가야지 되는구나. 지난 1년 넘게 무대에서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잊혀지는 건 아닐까, 좀 조회수도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좀 떨어졌고요. 여러모로 슬럼프 아닌 슬럼프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에 다시 또 시합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역시 보디빌더는 시합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니까 계속 시합을 꾸준히 나갈 수 있게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욕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어서 나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상 경제 활동도 좀 필요하고, 매니저까지 그런 것들 집중하면서 또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 역시도 변치 않고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응원할 보람이 있는 그런 선수가 꼭 되겠습니다. 결과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식단, 원하시는 거 뭐든 다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또 발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